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사에도 있었지만 제가 방송국 KBS 보도본부 기자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제 취임식 장면을 딱 보니까 이건 한마디로 완전히 엉터리야. 그러니까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이미 그 TV 생중계 팀의 오다가 내려왔어.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이 카메라 워킹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윤석열한테 집중하라.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절대 비춰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간히 비춰주자. 이런 원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원칙인 거예요. 그 3대 원칙이에요.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 그 김건희 여사, 그 두 분이 문재인하고 김정숙한테 인사하는 그 장면은 그대로 길게 생중계가 됐어. 근데 그걸 마치고 갑자기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갑자기 화면에서 어디로 갔냐면 보이지가 않으면서 저쪽 그 대한헌정의 그 김일윤 회장부터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참석했다는 것을 TV를 시청한 국민들이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비추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참석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도 전화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추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만나는 장면을 놓친 거야. 이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쏠리는 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깍듯한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이 국민들한테 놓칠 거야.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
저도 나중에 이런저런 각도에서 그 촬영한 것을 보고서 아, 이랬었구나라고 제가 이게 쫙 맞췄는데, 자, 취임식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성큼성큼 내려오더라고. 혼자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를 이게 그냥,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못 따라와 가지고 계속 뒤에서 따라왔잖아요. 못 따라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냥 성큼성큼 연단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봤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김건희는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성큼성큼 내려와 가지고 먼저 떠나는 문재인하고 김정숙한테 인사를 하고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문재인은 그 가정스러운 헛웃음을 짓는데, 김정숙 여사는 아주 그 뾰루통한 표정으로, 웃는 것 반 아닌 것 반 한 표정으로 그 차에 타더라고. 빨리빨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그 부부를 먼저 보내놓고 그 연단 앞으로 이동을 했는데, 바로 뭐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뒤를 따라오지 않은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에스코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백개문들이 난리를 피고, 백개문들이 왜 문재인, 김정숙 가는 데는 김건희, 배웅하는데 김건희가 빠졌느냐. 그러니까 어제 그 취임식 장면에서 윤석열 내외가 가장 역점을 갖고 공들인 게 어떤 거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는 장면, 그게 어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랬구나. 저게 박근혜 대통령을 깍듯하게, 그야말로 아주 참 극진하게 예우하려고 하는 제스처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조신한 연기를 하더만, 정성을 다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고생을 하신 분, 그리고 내가 참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분, 이런 그게 보여, 얼굴에. 아주 연기자야, 내가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대단히 그 정성으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왼쪽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제스처,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계단을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자로 잰 듯한 연기를 하더라고. 와, 김건희 여사 완전 영화배우야. 흰색 쫙 입고 말이야. 그것 참 내가 볼 때 굉장히 연구한 거야. 네? 어제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성공했어. 이 연기, 앞으로 엄청난 연기할 거야. 간단치가 않아.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박 대통령이 그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호의, 이 제스처 하면서, 응?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 계단 아래에서 김건희한테 이 손에 닿을까 말까 이렇게 애정의 표시, 응? 응? 오른손으로 김건희의 몸을 이렇게 건드릴까 말까 하는 그 여성 특유의 그 제스처가 있거든요.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우호적 감정을 표시할 때 꼭 손으로 당신의 몸을 만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거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은 숨 쉬는 것까지 정말 정치구나. 숨 쉬는 것까지. 내가 그걸 보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하겠구나. 정치한다. 나는 정치를, 그거 자체가 정치인 거야. 네? 그런데 먼저 이제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그 윤석열, 김건희가 90도로 절을 하는데 90도. 그야말로 폴더 인사. 그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목인사가 있어요. 목인사. 까딱하고 마는 게 있거든. 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소위 말하는 떠오르는 태양이지. 90도 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까딱하는 그 특유의 인사를 하고서 그 승용차로 걸어서 이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시 거기까지 박 대통령 차까지 온 거야. 그 뒤 좌석 문 열을 때까지 서 있는 거야. 내 놀랐어. 그거 보고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가는데 그 완전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딱 열었는데 그 떠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박근혜 두 분이 90도 인사를 또 하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어제 내가 윤석열이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제 자기 반성도 했어요. 자, 김건희가 왜 그랬는가? 왜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그 배웅하는 자세를 취했을까? 그리고 문재인 가는데 자기가 빠지면 문바들이 난리칠 거 모를 리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의 김건희 여사가 편승하려 한 거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결한 이미지. 아무리 탄핵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했지만 박근혜는 박근혜인 거야. 네? 아무리 난도질을 당했지만 박근혜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 거야.
그 박근혜의 그 고결한 이미지에 이 동승하겠다는 그 의도. 박근혜는 박근혜인 거야. 박근혜가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야. 그러니까 유족이야. 뭐 거기 뭐 노소영이다, 뭐 노재현이다, 똑같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야, 자식이야.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야. 가장 또 먼저야, 순서가 18대, 19대, 20대야. 그 박근혜야말로 로얄 패밀리의 원조거든. 여기에 편승하고 여기에 동승한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연출인 거예요. 이건 누가 정말 잘한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이것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건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사단에서 연출했다고 봐.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에 편승 동승함으로써 자신의 이른바 줄리 이미지,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세탁하는 거지. 그걸 결정적으로 잡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딱 같이 서 있는 거야. 투샷. 이걸 노린 거지. 야, 김건희 칭찬 그만. 할 건 해야 돼. 내가 칭찬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잡았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지.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어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했어요. 김건희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데뷔였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성깔이 나오더만. 끝까지 듣고 왔어요. 그 공개적인 장소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보다 한 30cm 정도 왼쪽으로 앞에 나가 있으니까 그냥 잡아 끌어버린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 보면서 그대로 방향이 됐어요. 성질 나오는구나. 못 참는구나. 네? 절대 조용히 지낼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 참을 때까지 참을다가 자기 남편이 전직 대통령이야. 전직. 그냥 끌어가니까 나이 많은 이 남편이 그냥 끌려가 버리더라. 또 보더니.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정치부 기자의 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김건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다. 응? 어제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왕비 대접을 합니다. 절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벌써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바다하잖아요.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 좀 꼭 좀 해야 되겠네. 시간이 참 오늘 부족한데. 저는 이순자 김윤옥 여사를 전 다시 봤어요, 어제.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무슨 영광을 바래서 그 자리에 갔겠어요? 참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야. 전두환이가 뭐 독재자가 어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그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인으로서의 이
하나의 범도라는 게 있는 거죠. 범도. 나는 어째 참 이순재 여사를 다시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김윤옥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그 김윤옥 여사, 비단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석방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축하를 하는 게 도리고 또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나는 우국 충정 때문에 이렇게 나는 갔다고 봐요. 이에 반해서 건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그 노무현 부인. 네. 여러분, 네. 라운츠 클로스인가 하는 분들은 이분은 정말 악질이구만, 악질. 네. 제가 사용자 숨기기로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은 악질이구만. 자, 6번째입니다. 그는 살아있다. 선글라스 쓴 박근혜.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Who is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냐?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면 어제 그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의 그 현장에서의 그 배려라는 것, 배려의 제스처에 대해서 예컨대 무게를 잡았다던가, 네? 무거운 표정을 짓다던가, 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상 밖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환한 모습을 짓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쓴 그 부은 얼굴 밖으로 굉장히 웃어주는 표정인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문재인과 윤석열과의 악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 근데 그 현장에서 두 사람과의 악연이 있다는 것을 표시낼 경우에 이것은 절대 자신에게 그야말로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볼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노련한 전술 전략가구나. 응? 오히려 웃어주는 거야. 거기서 무거운 표정을 지닌다던가, 너 뭐 가만히 안 두겠다던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많이 웃으시지? 왜 밝은 표정을 이렇게 많이 짓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떤 면에서 오바를 하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른바 박근혜의 정치, 난 새삼 들여다보게 됐어. 아, 이래서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한 거구나. 분명히 윤석열이가 주인공인 건 틀림없지만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면 난 그 자리에 안 갔을 걸로 봐.
누가 봐도 윤석열과 박근혜와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거든. 이게 윤석열이가 그날의 주인공이었지만 이른바 씬스틸러이자 씬스틸러가 오히려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를 더 강력하게 받는, 강렬하게 받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박 대통령이 노린 거라 이거예요. 네. 야단법석님 몸에 배인 거죠. 그렇죠. 박경희님 몇 수 위죠.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어제 이 취임식에 참석한 건 뭘 의미하느냐. 5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무대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정치 무대에 특히 외빈까지 다 참석해 있어. 나 박근혜가 컴백했다. 나 박근혜가 돌아왔다. 나 박근혜는 살아있다고 하는 공식 선언인 거야. 이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난 이 정치 감각. 솔직히 저는 배웠어요. 야, 정말 박 대통령이 아무리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는 명분론자지만 이 현실적 실리를 왜 따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죠. 순간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선글라스를 뜨고 딱 나타난 거야. 이야, 나 그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 선글라스. 이야, 이거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일단은 감각. 햇볕이 쬐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쓴다? 그게 아니죠.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선글라스를 쓴다는 건 그게 쉬운 도발이 아닙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딱 쓰고 있을 때 무슨 연상이 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성공하고서 시청 앞에서 선글라스를 쓰고서 군복을 입고서 지휘봉을 갖고 있었던 박정희를 나는 떠올렸어. 야, 정말 멋지다. 응? 5년간의 그 엄청난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걸 박 대통령은 그 엄청난 시련을 다 뒤로하고 선글라스를 딱 쓰고 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는 거야. 아낌없이. 어제 김건희도 성공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완벽하게 성공했구나. 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 박씨라고 불렀던 경향신문이 어제 뭐라고 썼느냐, 기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글라스를 쓴다? 햇볕이 쬐기 때문에. 그럼 딴 사람도 써야지. 감히 선글라스를 쓴다는 게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담력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대구 달성 사저에서 선글라스를 준비하고 올라온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자학하는 거지. 그 감각, 그 언론 감각, 이건 박 대통령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어제 그 보라색, 너무나도 수수한 보라색 색깔.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망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네, 틀림없어요.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윤석열 정권을 뒤엎으려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망상이야.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돼. 5월 10일 어제 취임식 전과 이전과 이후는 우리도 박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둘째, 그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포기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일단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전술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자발적으로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나 과거의 흑역사에 얽매여가지고 나 혼자 명예회복하겠다, 나 혼자 진실규명하겠다, 이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아.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는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이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고결함이야. 고결함. 최대 장점이야. 순결함. 사심이 없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간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나 최대 약점은, 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뭐냐? 바로 쉽게 속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고결함인데 반해서 최대 약점은 이른바 쉽게 속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야.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탄핵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던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인간을 한번 신뢰하면 그 사람이 배신할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님, 윤 대표님 끝까지 힘내주세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들으셔야 돼요. 인간을 한번 신뢰하면 그 사람이 배신할 때까지 신뢰하는 거야. 이게 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좀 유영아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마 현할 수 없는 별별 감언 이설을 나는 다 전달했다고 봐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극진한 배웅을 받고 대구로 내려가던 도중에 인터넷에 뭐가 떴냐면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의 공천에서 떨어졌다. 공천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거의 7곡 넘어서 가지고 거의 다 대구 803 IC나 아니면 동대구 IC쯤 통과할 때쯤 됐을지 몰라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윤상현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공천 심사위원장을 했는데 윤상현이가 윤석열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문고리인데 유영아 변호사 공천을 탈락시켰을까? 당연히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죠.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이 이 대목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서는 이기고 전투에서 패배해서 결국 전쟁 전체에서 패배한 게 탄핵입니다. 그건 뭐냐? 박 대통령은 고결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보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유영아 변호사가 한 개인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유영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 그 포지션과 또는 지금 현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그 양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그 전술 전략에 유영아 낙선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이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취임식장에 계시면서 체류하면서 하는 장면을 지켜본 저 윤창중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미 박근혜 정치는 시작이 됐다. 취임식 자체가 나는 정치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굳이 여의도까지 올라올 필요가 과연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길게 했습니다. 1시간 50분을 했네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끝까지 2,000명, 끝까지 2,000 이상이 올랐어요. 최고 동시청자 수가.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또 페이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욕을 하기 위해서 슈퍼챗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8시에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가 있고 오후 4시에는 그 미래 한국의 박주연 취재부장, 그 박주연 기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윤창중이가 시청하고 있는 유일한 유튜브 주연TV에 여러분 시청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것이다 생각하면 1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잘한 거다, 2번 잘못된 것이다, 또는 기권 3번. 네, 기권 3번. 아니, 올려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있고, 아니 그대로 네, 3번도 있고, 3번도 우리 이티스님은 안 나오네. 예예. 네, 성천님도 안 나오시고, 예, 1번, 2번, 3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